지금 트럼프의 금융, 안보, 무역 전략을 제가 그냥 총괄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무슨 용이다? 트럼프는 중국용으로 봐요 지금. 북한용보다도. 근데 이재명의 대답은 뭐죠? 외계인 침공할 경우에 생각해 보겠다. 이거 맛이 간 대답인 거죠 이거. 세계관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중국용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외계인 침공 드립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안화 결제 스탑. 이게 트럼프의 요구거든요. 그러려면 중국산 수입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아디, 테무, 알리, 중국산 무슨 아마존 같은 시커머스가 상륙하고 난리져지죠. 중국산 물건이 싹 들어와가지고 위안화 결제량이 늘어나게 생겨서 딱 봐도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려고 하죠 이 사람이. 그 햇빛, 바람, 배당 이런 드립치고 있으니까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화 결제량이 느는 구조로 갑니다 이것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관세를 쓰는데 그 관세에 대한 데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에너지를 개방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내수 시장도 돌려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사주길 원해. 왜냐하면 무역 적자를 메꾸는데도 미국이 LNG를 수출하는 거가 많이 도움되거든요. LNG 사줘. 많은 동맹국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이 트럼프는 그린 뉴딜이라고 그린 뉴 스캠이라고 해요. 아예 친환경을 사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뭘 만들었죠?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었어. 야,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기후 에너지부 만드는 게 뭔 상관이라고? 원전 LNG를 줄이고 풍력 태양광을 늘린다는 거 이게. 그럼 이게 안 맞지 이게 지금 정책이. 그래서 우덜시기가 어제 트럼프가 오해가 있는 거 가지고 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우덜시기가 트럼프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 CIA에 신고해 주시고요. 이자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트럼프가 뭘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무슨 오해인지 아직 얘기 안 했어. 대북 송금을 했다라든지 챙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빼고 정책 때 붙어도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이재명이는.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트럼프 이재명 조합은 최악입니다 최악. 그 다음에 조선업 원한다. 여러분 그냥 배 만들면 그냥 사주나요 미국이? 조건이 뭐예요?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미국에 대한 신뢰 안보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 뭐죠? 반중 침해하는 나라 중에서 배 잘 만드는 나라한테 프리미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하나오션이 잘 나갔던 거 아닙니까? 필리조선스 인수하고.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제주도에서 한미훈련 군사 기밀이 유출이 됐는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넘겼지 간첩이. 한국 병사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 병사가 됐어. 그럼 트럼프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야 그거 왜 넘어갔어? 한국 제대로 관리 안 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을 그러겠지. 한국의 리짜이밍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몇 년간 반대하고 있다는데요. 그럼 트럼프 뭐라 생각했어? 리틀 차이나 이러겠지 그지? 그냥 작은 중국이라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나라한테 조선업을 맡기겠습니까? 조선업은 신뢰인데 신뢰. 그럼 이시바가 지금 딜하고 있는 게 뭐야 일본에? 조선업 사달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마약하면은 길길이 날뛰는 사람인데 마약 예산 삭감한 정당으로 유명하잖아요 민주당이. 오죽 답답하면은 FBI가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나라 강원에서 코카인이 발견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빡셉니다. 그거는 좌파 우파 정권 상관없이 그건 맞아 팩트예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 이걸 요구하는 거냐면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동맹국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협상하자고 특혜를 주는 거지 한국한테. 그럼 이런 거를 왜 허들을 높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한테 사야 될 게 있는데 어느 정도를 기브앤테이크를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조선 많이 해줄게. 방산시장 미국이 천주시장 아닙니까? 10년간 방산시장이. 우리나라 방산 잘 나가잖아. 원전 지금 미국도 AI 돌려야 되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 필요한데 여기가 몇십 년 동안 친환경 때문에 원전 운영 안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랑 MOU 체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트럼프 성격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냐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결국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SMIC를 원하겠어 삼성을 원하겠어요 트럼프가? 당연히 삼성을 원하지. 근데 한국 거를 막 사주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사주길 원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하나 받으라는 거야 한국도. 그럼 트럼프랑 잘하려면은 여기 있는 거를 들어줘야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수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짜이밍은 이런 거랑 다 충돌을 일으킨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답답하겠지만은 주변에 계속 깔리는 수밖에 없어요. 리짜이밍은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게 돼 있어.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시진핑의 통화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순서를 보면은 트럼프, 일본의 이시바, 그 다음에 시진핑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보수 정권에 비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통화한 겁니다. 시진핑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1회 조 바이든과 바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15일 뒤에 통화했어요 시진핑이랑. 좌빨 중에 좌빨 문재인을 보면은 당선된 5월 10일에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이랑 통화해야 돼요. 그건 관례인데 바로
다음 날에 시진핑이랑 통화합니다. 문재인은 왜? 시진핑 오른팔이었으니까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자유국가들, 뭐 유럽 국가들 다 통하고 마지막에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랑 통하고 난 다음에 3달 뒤에 통화했어요. 시진핑이랑. 물론 이제 시진핑이 이때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문재인이는 관례상 트럼프랑 통화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통화해서 시진핑 바로 통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통화가 4일 동안 안 됐어. 그러고 바로 시진핑이랑 통화한 거죠, 그죠? 미국이랑 관례상 하는 거고 그다음 바로 시진핑이랑 통화한다고. 그러면 트럼프랑 뭔 얘기를 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재명이 시진핑이랑 뭔 얘기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진핑이가 뭘 요구하냐면은 저 기분 나쁜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더 많은 확장성을 주입해야 된다라면서 4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된다.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자주의랑 자유무역은 시진핑이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비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중국과 미국이 공존하는 그런 다자주의 시스템을 수호해라. 자유무역이라고 하지만 자유무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국이 보조금 주면서 다른 나라들 약탈하는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번째,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된다. 시정 정확한 궤도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나의 중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진핑이가 바이든한테도 전면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은 핵심 이익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만이거든요. 그럼 이재명한테도 핵심 이익을 꺼냈고 정확한 궤도를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이재명은 시 주석의 발언에 찬성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김민석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발언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우파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반갑고 잘 지냈죠? 알겠는데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우리가 미국이랑 얘기하는 것도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량도 많이 늘었고 그거는 당신네들이 이래저래 사안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중국 이런 드립치는데 지금 양안 갈등이 고조화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인도태평양의 현상 변경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이뤄서 탄복하게 하였다. 이게 이재명의 발언입니다. 시진핑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지 않았었던 발언을 이재명한테 하는데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하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동반자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왜? 딱 봐도 친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전략적 동반자 이런 드립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짜이밍아 너 중국어로 유세하더만. 정청래 중국어로 유세하더만 너 나랑 동반자 맞구나. 간첩법 개정 안 하더만. 일본한테는 독도 근처에 뭐 상선만 와도 개거품 물고 난리를 치더만. 야 우리 그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만. 네 너랑 뭐 브라더 맞지? 관시 동반자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근데 여기서 이재명의 발언 중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시진핑한테 뭐라 얘기했냐면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문화, 인적 교류 이거는 국가 지도자라서 뭐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치고 인적 교류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고 막 들어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근데 안보와 관련해서 협력을 추진한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중국이랑 왜 안보 협력을 해야 되지 지금? 기자가 듣고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안보적으로 협력할 게 있나요? 한중 안보 협력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변인한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강유정 핸드폰 보고 죽 읽다가 그냥 끝입니다 하고 나가버린 사람. 질문 안 받고. 여러분 지금 안보 협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미국과 함께 지금 중국 몰아내야 된답니다.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 역사상 최초로 서해에 왔다니까? 이런 때에 무슨 안보 협력을 합니까? 지금 중국이랑 전투기까지 떴다가 내렸다가 훈련하고 있는데 서해에서 항공모함 2척이 지금 이 도련선 넘어가지고 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미국에. 중국 대만 전쟁 시에 주한미군이 출격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부표까지 설치해놓고 우리 서해에 지금 와가지고 여기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화를 작업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적인 협력을 왜 합니까 중국이랑?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다른 나라 지도자랑 제가 비교해 볼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한테 제대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무역, 안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미국 편으로 붙어야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안보적으로도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트남을 보면은 미국의 물건 수입을 늘리자. 중국의 공장 침체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미국 심기 거스르지 말자. 미국이 또한 베트남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답은 yes sir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리핀 대응 보십시오. 영유권 분쟁 일어난 한 섬에서 중국 5성 홍기를 뜨니까 필리핀은 자국의 국기를 들면서 대항하고 싸웁니다. 중국의 간첩들을 모조리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한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공의 간첩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74만 명 공무원들과 군인 대상으로 중국 간첩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는 미국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146조입니다. 현대 210억에 비해서 5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어느 나라를 지금 하이라이트해서 보고 있을까요? 일본을 보십시오. 이시바가 미국한테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460조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최근에는 원시어터까지 지원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전구로 묶어버리죠. 한반도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따로 떼지 말고 모두 다 하나로 뭉친 다음에 중국한테 공동으로 대응하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한반도에 중국의 위협이 점증을 하게 되면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주1미군이 사실상 미국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서 출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골자가 원시어터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외계인이 침공할 때 생각해보겠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라면서 빠져나갑니다. 세상은 리짜이밍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시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베트남 잘하고 있어. 쟤네들 예쁘니까 안보적으로 좀 같이 가지고 중국 공장 나오는 거 베트남 들어가는 거 막지 마. 쟤네도 돈 좀 벌게 해줘. 그게 우리 비즈니스니까. 오케이? 필리핀 잘하고 있나 보자. 중국 간첩 다 뽑아내고 있네. 다 체포하고 있네. 남중국해 싸우고 있어? 깃발 들면서 싸우던데요. 필리핀 자치 능력 있네. 인정. 그 다음에 대만 보자. 대만 TSMC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데요. 역시 TSMC 잘하네. 점유율 늘려도 봐줘. TSMC는. 중국 간첩 색출하고 있어? 대만 통과. 일본 1,460조. You are the best. 일본은 그냥 무조건 하이패스입니다. 1,460조면은 일본이 하자는 거 다 해줘라. AI 다 협력해 그냥. 조선업 한국 거도 괜찮다는데 일본이 저 정도면은 괜찮지. 일본으로 가. 야 그다음에 한국 봐봐. 친미 대통령 탄핵됐다고? 그 맞아? 내란죄? 리짜이밍 어떤 놈이야? 대북 송금했다는데요? 시진핑이랑 통화하는데 영도 이런 드립치던데요? 중국 간첩들 흐린 눈으로 못 본 척하던데요? 간첩법 개정 반대하던데요? 주한미군 어떻게 할까? 뭐 나가라는데요? 점령군이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LNG 사준대? 친환경 한다는데요? What? 내가 그린 뉴스 캠이라 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리짜이밍. 중국의 상공모함이 대한민국 서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리짜이밍 대응하고 있어? 아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역사 속의 그림자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들한테 원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군사훈련 같이 하자. 근데 이재명이는 외계인 드립치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 낮춰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리짜이밍은 지금 중국의 시커머스랑 비아디랑 중국의 저가 철강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환율 특별관리국을 지정을 하는데 한국도 포함됐거든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되는데 트럼프가 환율 이런 거에 왜 예민하냐면은 레이건 때도 플라자 합의가 왜 터졌습니까? 의도적으로 평가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엔화를. 미국한테 덤핑을 많이 했으니까. 트럼프가 바라보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도 혐오스럽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혹시나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들면은 같이 죽는다라고 경고사인 보낸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 무역, 안보 모든 정책은 징검다리 돌 두드리듯이 진짜 섬세하게 해야 돼요. 바깥 상황과 내부를 보면서 엄벙덤벙 하다가 한 방에 갑니다. 이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달 전 기사입니다. 초고율 상호 관세를 예고받은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 베트남 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단속에 나설 것을 알려줬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다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표 들고 와가지고 뭐 누구는 100%, 50%, 20% 하잖아요. 내 요구를 들어주면 네 것도 들어줄게라는 초청장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한테도 이 46%를 때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난리거든. 특히 전라도에 이거 중국 기업들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국적 택가를 해가지고 미국한테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근데 리짜이밍이가 이거 관리 못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베트남보다 못한 취급 받아요. 트럼프가 나라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뒤에 베트남은 중국의 우회 수출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깨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도자 이렇게 해야 돼. 자국을 지키려면 오히려 베트남이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베트남한테 잘 지내자 제스처를 하니까 싫어. 미국과 우리는 독특한 유대 관계가 있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리짜이밍이랑 시진핑 통화를 보면서 제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편들면 안 돼. 개딸들 정신 차려야 돼. 베트남은 세게 나간다고. 미국과는 베트남이 다른 나라와 맺은 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유대 유니크 바운드가 있다. 관세 인하와 미국산 제품 수입 증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만들겠다. 트럼프가 관세로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 요구를 들어주면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중국 꺼지라고. 나 미국에는 잘 지낼 거니까 이간질하지 말라고. 제일 살벌한 거. 트럼프가 뭘 요구하냐면은 지난주 기사입니다. 교역 상대국들한테 4일까지 최상의 안을 내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트남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담은 목록을 보냈다. 여기에는 베트남이 중국 산업재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강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거 강요라는 표현입니다. 뭐냐면은 중국산 상품 수입하는 거 그만해야지. 싸다고 좋은 거 그만해야지.
그 계속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그 나라한테 의존한다라는 거는 안보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유럽이 푸틴한테 왜 이렇게 절절 맺는데 에너지 끌려다니니까 무역 부분에선 중국한테 목줄 잡혀 있으니까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전 총리가 그렇게 절절 맺던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근데 지금도 보면은 베트남이 중국한테 기대게 되면은 남중국해를 틀어막질 못하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하면 죽는다. 베트남 말 들을 겁니다. 베트남은 또 세게 나가죠. 우리 바다에서 합법적인 조업 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중국한테 대놓고 세게 나갑니다. 이 말을 왜 못합니까? 이리자이밍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이거는 저만의 시각이 아니고 디플로매시라고 국제사회에서 많이 보는 이런 유력 외교 매체도 리자이밍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분석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드 배치를 반대한 전력이 있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외교 노선에 있어서 중도 보수 스탠스를 취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는 당선 직전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다.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겠다. 에일리언 리.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기상천외한 대답이기 때문에 에일리언이란 단어를 디플로맷에 쓴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무리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해도 핵심적인 질문에 뭐가 없어요. 서양인들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상하다는 뉘앙스로 다루냐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시바 하는 거 보세요. 친중 논란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 함께 하겠다. 대만 침공 당하면은 우리의 책임을 가하겠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 에일리언 드립 치려고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드 배치까지 반대한 전력이 있으니까. 게다가 날카로운 게 뭐냐면은 일본과 잘 지낸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짜이밍은 일본과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일본과의 충돌도 예상이 된다는 식으로 또 글을 쓰죠. 그죠? 리짜이밍의 노선은 국제 왕따의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훨씬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수 정권이면 어떻게 할까? LNG 살게. 왜? 우리는 신재생보다도 원전 LNG 중심이니까 딱 맞아. 원전 협력까지로 가능하단 말이야. 에너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중국 수입 낮춰라. 실제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전 때 중국 저가 철강에 대해서 관세 도입을 했단 말이야. 딱 맞잖아요. 이게 보수적으로 이게 된다고. 주한미군은 중국용이다? 아 당연히 이게 아다리가 맞죠. 그런 식으로 군사훈련 했으니까 또 동시에. 외계인 침공 대답이랑 다르단 말이야. 보수 정권은. 조선업도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탄탄한 신뢰관계 캠프 데이비드 선언 그걸 들어주면은 잘 되는 건데 좌파 정권 특히 리짜이밍은 이걸 안 들어줄 거기 뻔하기 때문에 자명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과 국가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 특혜를 받겠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위기인 게 뭐냐면 삼성 보십시오. 화웨이가 12% 성장 예상되는 와중에 삼성 같은 경우는 0% 제로 성장이 전망된다.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나마 지금 이 삼성이 치고 나가려면은 트럼프 1기 때도 삼성 주식 괜찮았거든. 왜냐면은 화웨이를 직살나게 패줬으니까 트럼프가. 그때 반사이익으로 삼성이 치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일본이 처져 있었고 트럼프가 화웨이랑 딥시크를 또 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삼성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중국산 상품이 지난 1기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게다가 일본 상품들이 이제 AI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일본이 엄청나게 따라올 겁니다. 반도체 부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도 삼성이 근데 여기서 삼성이 살아남으려면은 삼성의 내부 구조 조정도 잘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트럼프 눈도장을 딱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또 프리미엄을 누릴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영역에서도 그나마 TSMC 다음으로 삼성의 점유율이 높았는데 중국의 SMIC랑 격차가 1.7% 좁혀졌어요 지금. 그나마 하나 같은 경우는 방산 시장에서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절대로 방산의 영역을 신뢰하지 않는 국가에게 의탁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부분적으로 이때까지 방산 협력을 했었던 게 엄청나게 친밀하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근데 한국한테도 조심스럽게 윤석열 정권 때 신뢰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좀 열어줬는데 리짜이밍이가 대형 사고를 계속 치는데 과연 하나그룹이 미국의 방산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때 일본은 치고 나가죠. 조선업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력하자고 전화를 먼저 걸었지만 만약에 신중 가도를 쭉 달린다면은 미국은 그 조선업 관련해서도 그 특혜를 일본한테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 기류를 눈치채고 이시바가 미국한테 엄청 들이대고 있는데 미국과의 조선 협력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미 군함의 일본 내 수리와 쇠빙선 협력도 언급하고 있다. 미국 군함을 일본 내에서 수리하는 거. 미국 안에서 수리할 뿐만 아니고 쇠빙선, 북극 항로 개척과 알래스카 개발 때 쇠빙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공동 기금을 설치하겠다. 일정 부분 돈까지 내겠다.
엄청난 투자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건데 북극 항로를 포함해서 하나의 협력 프로젝트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가 계속 친중 클릭을 할 것이 자명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트럼프한테 철퇴를 맞게 돼 있고 일본만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